제27장 소림복문 사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7장 소림복문 사화. 류정환의 입장에서 적사문의 부문주 혈무강령의 음유한 기운을 이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 대전에 결코 지고 싶지 않아 무리수를 두었다. 그가 찾은 유일한 수는 동패구상의 수였다. 허허, 사람의 욕심이란 때가 아니면 잠시 쉬어갈 수도 있어야 하건만. 무무혈격세, 진소충혈세, 마, 격 등, 혈, 무, 강, 룡, 환. 강소의 외침에 류정환의 눈은 힘이 들어갔고 그의 눈은 금세 충혈되어 강소의 공격을 피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강소가 펼쳐낸 강기에 속으로 뛰어들었다. 이에 강소는 매우 놀라운 눈을 하며 순간 방심하였고 지금의 상황이 그가 예상한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아 그는 순간 다른 생각을 하였다. 이때 유유충만 가일 참 퍼퍼퍼 퍼퍼퍼퍼. 류정환의 몸은 날아갔는데 그는 비록 무대에서 떨어지지 않았지만 강소가 일으킨 음유한 강기와 공격에 사정없이 여러 대 얻어맞고 축 늘어져 날아가 바닥에 굴렀다. 그리고 강소는 어떻게 되었는가? 강소는 수급을 잃고서 한동안 머리 잃은 강소의 몸은 홀로 서 있었고 그의 목에서 피가 샘솟듯 솟구쳤으며 서서히 몸은 허물어져 쓰러지게 되었는데 쿵! 하늘을 날고 있었던 강소의 머리 또한 바닥에 떨어져 굴렀으니 퉁! 대구르르. 사람들은 너무 황당한 싸움으로 인하여 한동안 정적이 일었다. 한편 류정환의 모습을 보라. 류정환이 하늘을 보고 무대의 대자로 누워 있었는데 그는 스르륵 눈을 뜨고 심한 기침을 하였다. 쿨럭 쿨럭 콜록 콜록. 류정환은 기침하였고 안타깝게도 그는 기침할 때마다 핏물을 쏟아내었다. 그는 기침하지 않을 때 무언가 연속해서 중얼거린다. 사부, 해냈어요. 유유, 충만, 가일참. 청화자는 급히 단상에 올라가서 승자를 확인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무대 단상에 오르며 매우 놀랐다. 작사문의 부문주는 이미 무대에서 머리를 잃고 쓰러지는 모습이 보였고 공동파의 류정환은 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기침할 때마다 핏물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기에 그는 인상을 심하게 구겼다. 그리고 류정환의 모습이 이 생에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정화자는 급히 달려가서 류정환의 마지막 말이라도 듣고 싶어서 류정환 앞에 무릎을 꿇고 류정환의 미약한 말을 세심하게 들었다. 사부, 드디어 해냈어요. 콜록 콜록 콜록. 공동파의 최후 절기를요. 저는 공동파 최후 절기 콜록 끝을 보았어요. 공동파의 유유기한 류정환은 이제 말을 못했다. 그저 그는 입에서 나오는 핏물이 주르륵 흘렀고 그는 웃는 얼굴을 하고 하늘을 보며 그렇게 죽었다. 소엽, 내가 살아있을 때 공동파 장문인의 얼굴을 본다면 소엽의 말을 전하리다. 비록 청성파의 장로 청화자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정파의 총망받는 후기지수가 허망하게 동패구상으로 죽은 것에 매우 낙담했으며 안타깝게 여겼다. 어찌 세상을 향해 강호무정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하하하하하하하. 내가 고려의 속담을 좀 아는데 작은 고추가 맵습니다. 네? 혈맹의 맹주는 웃고 있었고 그는 무림맹의 맹주님 무각대사에게 엉뚱한 말을 했으며 소림사의 방자 무각대사는 조금 인상을 쓰고 혈맹의 맹주 노원양에게 물었다. 무각대사는 불심이 남달라 일체 세상일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지만 지금 무림맹의 젊은 인재가 몸을 던져 동패구상한 것이 마음속으로 고통에 겨워 너무 아려왔다. 물론 심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옆에서 혈맹맹주가 즐거운 듯 말하는 것에 마음 깊은 곳에서 노아 치밀었다. 그러나 무각대사가 누구인가? 천년 소림의 대소림방장이 아니던가. 그는 바로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말한다. 맹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겠소. 저는 맹주의 말을 군중들이 소리치는 함성으로 잘 듣지 못했소. 하하하하하하하. 뭐 별 뜻은 없어요. 바로 작은 고추가 맵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어린 녀석이 열세를 극복하고 적사문의 부문주와 동사했으니 이제 적사문은 어쩔 수 없이 우리 혈맹의 본문으로 흡수해야겠네요. 문주도 지난 용문열사로 죽었고 부문주도 저렇게 죽어버렸으니 말이에요. 뭐 이런 자가 다 있는가? 오직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인가? 적사문의 문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차후의 일인 것을. 소림사 방장 무각대사는 혈맹의 맹주노환양의 말에 잠시 눈썹을 꿈틀대었다. 그리고 옆에서 무림맹의 군사는 말없이 눈을 감고 있었고 고고복례는 이번 대전을 통하여
머리를 굴리고 있었으니 그의 눈동자만 봐도 이 경우에 수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맹주님, 아무튼 이번 경기가 무승부이지만 우리 측이 둘 5인에 속하였고 저쪽이 한 명만 남았습니다. 이번 대전에 귀곡천의 소문주는 매우 강한 인물이니 저희가 많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5인 결정전에 부전승으로 올라간 진생천이란 인물이 있다 손치더라도 저희가 많이 유리합니다. 이봐, 고고복네. 자신하는가? 네? 그대가 말하는 것을 자신하느냔 말이야. 아, 네. 이번 경우에는 한파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군. 만약에 다음 결정전이 그대가 말한 대로 유리하지 않으면 각오하라고. 이크, 알겠습니다. 내가 군사를 신임하지만 군사의 말에는 천금의 무게가 있어야 해. 저기 보라고, 제갈군사는 지금 침묵이 금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혈맹맹주 노원양과 혈맹군사 고고복내 현주징은 저놈으로 대화하고 있었고 지금의 일에 대해 제갈등룡은 다만 눈을 감고 침묵하고 있었다. 과연 제갈군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오전에 마지막 대전을 준비해야지요. 이번 대전은 어느 사람도 승자는 없소. 둘이 동사했으니 말이오. 장례를 정리하고 바로 화산파 이화문 소엽과 귀곡천의 소천주 귀도기영 유언이 대결을 하겠습니다. 소림사의 18동인께서는 자리를 정리 바랍니다. 청화자의 말에 하늘에서 소림사 18동인이 떨어져 내렸고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자리를 정리하였다. 두구의 사체를 귀신처럼 치우고 자리를 채방각도 되지 않은 채 정리했다. 대전 무대는 너무 깨끗하여 꼭 새대전 무대를 보는 것과 같았다. 다시 청화자가 무대에 올랐으니 비록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일정 때문에 빨리 한 대전을 치르고 모든 사람이 점심을 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5인 결정전입니다. 화산파의 이화문 소엽은 대전 무대에 오르시지요. 청화자의 말에 이화문은 동쪽에서 준비하였다가 검을 두 손으로 잡았으며 다만 검을 잡고 뒷짐을 쥐는 자세였으니 허공을 다리 삼아 하늘을 다른박질하는 동작으로 등장하여 무대에 안착했다. 사람들은 이화문의 신의에 감탄하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와, 무맹. 때는 늦은 오후였고 사람들은 비록 점심을 걸렀지만 배고픔도 잊은 듯 힘차게 소리쳤으니 청화자는 군중이 열광하는 모습에 잠깐 그대로 두었다. 그런 후 이제 귀곡천의 소천주 유한은 자리에 오르시오. 청화자는 내공을 이용하여 우레와 같은 소리로 유한을 불렀다. 그런데 귀도기영 유한은 오르세요. 청화자는 매우 엉뚱한 얼굴을 하였고 그의 부름에도 대전 무대에 귀곡천의 소천주가 나오지 않아 의문이 들었다. 이때 무대 계단으로 한 명의 소림승이 올랐고 그는 바로 청화자에게 달려와 서편을 건네주었다. 불출참! 귀곡천의 유한. 서신은 매우 간단한 내용의 글이었다. 청화자는 귀곡천의 유한이 10인 결정전에서 이미 화산파의 왕제수에게 승을 거두었지만 왕제수가 쓰러졌고 다시 일어날 때 불의의 일격을 가한 것이 귀곡천의 소천주에게 내상이 되었고 또한 그는 무당의 검성과 겨루며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귀곡천의 소천주로부터 출전하지 않겠다는 서신을 받은 것이다. 청화자는 서신을 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내상이 깊었군. 청화자는 서신을 읽은 후에 특별 단상에 앉아있는 무림맹의 맹주와 혈맹의 맹주에게 폭언을 하였다. 그리고 허리를 세운 후에 말한다. 귀곡천의 소천주. 그는 내상으로 인하여 5인 결정전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응? 무엇이라? 귀곡천의 소천주가 내 의견을 묻지 않고 혈맹 맹주의 말에 두 사람이 극한 인상을 썼다. 하나는 고고복내였다. 조금 전에 혈맹의 맹주에게 7할 8할 이야기하면서 내심 좋아했던 자신의 모습에 이 일로 위기가 다가왔다는 생각에 인상을 썼고 다른 하나는 대전 무대에서 무림맹과 혈맹 맹주의 고견을 듣고 싶었던 청화자였다. 그는 기대와 전혀 다른 혈맹 맹주의 사조고에 매우 인상을 쓰게 되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연학 작가님의 영웅불사지체를 보다 빨리 보시거나 초인전을 이어서 보시고 싶으시다면 원스토리 어플 내려받으시고 초인전이나 영웅불사지체를 검색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추후 영웅불사지체 일부 제국의 후에는 원스토리와 리디북스에서 단행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웅불사지체 2부 제국의 불사오는 원스토리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